안녕하십니까. 현재 러시아군 병력 15만이 우크라이나 국경 가까이에 포진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벨라루스와 접해 있는 북쪽 국경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대규모 벨라루스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이 지금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러시아가 침공을 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가 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사국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의 가입은 우리에겐 그저 꿈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방 세계와 미국의 미온적 지원에 실망 섞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나머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만나겠다 하면서 참 푸틴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위기 상황에 지금 침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적에게 노출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 출신이죠. 지금 밀려오는 러시아의 외침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지 참 걱정이 되는군요. 남의 나라 일이긴 합니다만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아주 굳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현재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강력한 러시아 제재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때까지 한 번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군 병력은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은 우크라이나 주변 나토 국가에만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의 강경 제재를 경고했습니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개시한 다음에 지원을 한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일 안으로 우크라이나를 좀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동맹국 정상들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도 하고 또 지지를 약속하기로 했는데 정작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소식은 강감무소식입니다. 물론 정상 간의 전화통화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있었습니다만 전화통화보다 서방세계의 실질적 대표격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든든한 지지를 보여줘야 러시아에도 실질적 경고가 된다는 것이죠. 네, CNN 등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죠. 근데 왜 바이든은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명확한 의사 표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갖가지 해석과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부 서방 국가 원수들이 러시아 침공이 곧 개시될 것 모양으로 긴장 섞인 발언을 한 것과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하는 것, 또 자국 시민들에게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외국인들이 서둘러서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서방 국가와 우크라이나 내부의 사정이 서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이런 불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방문을 하긴 하는데 방문 일정을 최종 보루로 남겨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데 대러시아 외교의 마지막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혼란 이후에
두 번 다시 실수하는 외교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날의 경험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하게 하겠다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의 최우선은 대중국 전선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시아 동맹국의 힘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러시아는 지금 지난 영상에서 방영해 드린 바와 같이 서방 세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세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요 새벽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바스 전쟁은 지금 8년간 계속되고 소규모로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정부군 사상자도 2명이 나왔죠. 이 교전에서 공격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진실 공방이 커지고 있죠. 선제의 공격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러시아가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미न्스크 협정에 금지되어 온 정착촌에 먼저 포격을 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반군 거점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반군 수장이라는 자가 이것을 계기로 총 동원령을 내리고 예비군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건이며 자작극을 벌이는 이른바 가짜 깃발 false flag 작전, 예를 들면 속임수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일 러시아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 그러면서 안전보장 요구서를 또다시 전달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미국에 내놓았던 요구서 재차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죠. 총 11페이지 분량의 안전보장 협상 관련 답변서라면서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 존 설리반을 불러가지고 이걸 전달했습니다. 네, 내용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보장하고 동유럽의 안보 지형을 구소련 붕괴 당시로 되돌려 놓으라는 그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 그러면서도 병력 증강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10만 명 내외라고 하더니 이제 15만 명이죠. 일부 철수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오히려 증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일 푸틴은 러시아가 전략적 핵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진행 중인 훈련 사항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핵까지 들고 나오면서 긴장 상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 요구에 합의할 자세를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군사 기술적 조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경고를 되풀이했습니다. 이 러시아 핵 훈련이 전 세계 국방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만약에 사고 또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에 이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가까운 벨라루스 국경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으로 지금 공포심과 심리적 불안감을 최고조로 조성하고 있는 이 러시아의 행위나 앞서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가장한 소규모 군사공격과 가스관 방화로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침공 구실을 만들고 있는 러시아의 행위, 또 흑해와 아조프 해에서는 해상 전투 훈련을 구실로 해상 봉쇄를 감행했고 결국 핵무기까지 동원함으로써 서방 세계의 위협을 가하면서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구실을 찾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동유럽은 러시아의 계획된 전면전의 전 단계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렇게 무력을 앞세워 서방 세계에 대한 막무가내식 협박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